위클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주차고요. 단어에서 똑같이 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특별한 단어가 없어서 문법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이고 빈칸 문법입니다. 우리 빈칸 문법일 때는 보기부터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포인트가 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도 있고 어디가 빈칸 되어 있는지도 잘 보시면 되죠. 동사 파트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as 다음에 그쵸? as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부동사가 나오고 조동사가 나오고 have pp가 나와요. had pp도 되고 우리가 이제 비동사나 두동사다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만약에 비동사다면 보어가 와야 되고 두 다음에도 명사가 와야 되고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have 다음에는 pp 현재 완료라면 그쵸? 얘네들 다음에는 뭔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게 반문할 수도 있죠. 강사야, 비동사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존재하다. 네. 그럼 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약속할까? 어느 상황 속에서 as 뒤에서 알았죠? as 뒤에 나오는 비동사, 두동사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알았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자? 대동사로 봅니다. 알았죠? 대동사. 우리가 이제 대동사라는 건 동사를 대신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사의 종류를 잘 보시면 됩니다. 종류를 본다는 건 조동사냐,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강사야, 여기 보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뭐냐면 일반 동사입니다. 그치? 그럼 일반 동사를 대신할 때는 be, does, 조동사, have, pp 중에서 당연히 두 동사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쵸? 근데 선지에서는 두가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그쵸?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졌으면 두를 섞었었으면 다 쭉쭉 나가 떨어졌을 텐데. 근데 여기 한번 보니까 for 플러스 시간 명사가 나왔어. 그치? 우리 그러면 for 플러스 시간 명사는 무슨 시제랑 어울려? 완료 시제랑 어울려. 착각하지 마. 우리 완료 시제랑 어울린다는 건 현재 완료도 되고 과거 완료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have가 나왔다는 건 대동사, 완료 표현의 대동사인데 have pp도 되고 had pp도 될 수 있다고. 알았지? 근데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제 차이거든요. 그럼 시제는 알려주는 시점 부사어나 주변부가 꼭 있을 거야. 그건 믿으셔야 돼. 알았죠? 안 그러면 문제가 성립될 수가 없잖아. 그치? 현재 완료를 써야 되냐? 과거 완료를 써야 되냐? 근데 우리 주제를 보니까 기준 시점이면 현재 시제네. 그럼 무슨 완료랑 어울리겠어요? 현재 완료.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번. 7번의 문법 포인트는 누가 봐도 보자마자 더비교급 더비교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더비교급 더비교급에서 포인트는 가장 첫 번째로 이거죠. 비교급에서는 원래 더를 못 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더비교급 더비교급에선 더를 쓸 수 있다가 포인트 1번. 포인트 2번은 뭔데요? 우리 비교급도 결국 형용사와 부사를 활용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형용사냐 부사냐를 판단하는 거. 이게 문법 포인트 두 번째겠죠. 그럼 우리가 독해할 때도 그렇고 문법 할 때도 그렇고 좀 꿀팁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더비교급일 때는요. 더비교급일 때는 보세요. 더비교급 따면 문장 나올 거거든요. 물론 뭐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더비교급일 때 해석하는 방법은 잘 봐. 주어를 찾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주어에서 끊어요. 주어 앞에서 끊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 더 비교급을 동사 뒤로 보내시면 돼요. 어디 뒤로? 동사 뒤로 보내시면 여기가 만약에 보어 자리라면 형용사를 써야 할 것이요. 아니라면 부사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사 뒤로 보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볼 건데 젠장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more, better이 있는데 우리 more은 원급이 뭐야? 형용사로 쓰면 many와 much예요. 그쵸? much라고 할게요. 지금은. 네. 자, 그 다음에 better의 원급은 well입니다. 잘이죠. 그래서 much, many 얘네들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그쵸? 그 다음 well은 잘이라는 뜻이어서 부사도 되고 형용사로 쓰면 건강한인데 근데 잘 봐요. 얘를 동사 뒤로 슉 보내볼게요. 동사 뒤로 보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많이 받는다. 이건 많이 받는다. 잘 받는다죠. 잘 받는다. 그래서 이제 많이 받냐 잘 받냐의 차이일 뿐이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한 번 더 숨겨져 있네. 동사 뒤를 보니까 능동태냐 수동태냐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5월 5주차 모의고사에서 한번 문법 해설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문법은요 이렇게 형태만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뭐 의미상 찾아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자, 주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도파민이 더 자극돼야 돼. 여러분 도파민이 자극돼야 돼. 그치? 도파민이 자극되려면 우리가 보상을 준다야 받는다야. 물론 이렇게까지 예외를 세워놓으면 할 말이 없어요. 누군가는 줘가지고 도파민이 터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문법상에서 맥락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일반론으로 좀 가야 되겠죠. 보상받는 상황이에요. 보상을 주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도파민이 터지려면 보상받는 상황이 맞아야 되죠. 그리고 의미상도 따지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는 타동사로 쓰였다는 건데 뒤에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자동사라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의미상으로 가자. 도파민이 분출되려면 그쵸? 그러면 우리는 보상을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파민이 앞에 뭐라 했어? 많이 보상받는다 그랬지.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보상도 어떻게 해야 돼? 잘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more better는 의미상의 차이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이건 둘 다 부사여가지고 둘 다 수식 가능해요. 그러면 잘 받냐? 퀄리티적으로 잘 받냐? more 양적으로 퀀티티적으로 많이 받냐인데 뒤에 의미상에 있는 거 보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려면 많이 보상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더 more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만약에 주절에 더 better가 나왔으면 better끼리 맞춰주면 됐겠죠. 그래서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다. 자, 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번은 저희가 이제 문장 구조 분석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천천히 잘 하느냐가 중요할 건데 여기 보면은 더 book 다음에 여기 내가 꺽쇠기호 해놨는데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책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좀 헷갈리실까봐 앞에서 저도 그렇거든요. 선지 앞에다 그냥 히를 딱 써놓고 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더, 북, 히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이것도 해석도 가보셔야지. 침대 가기 전에 그녀가 책을 놓았어요. 두었어요. 자,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뭔 책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책을 지금 두려면 이미 뭐 해야 돼? 여기 보니까 다 샀다라는 거죠. 책을 샀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을 여기 한번 봅시다. 내가 아이패드를 한번 봅시다. 아이패드를 여기다 책을 두려면 책상에다 두려면 오케이? 그러면 아이패드를 먼저 사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단순 과거라기보다 그쵸? 먼저 있었던 대과거. 그래서 대과거를 써주면 되겠네요. 먼저 일어나는 거니까 책을 당연히 먼저 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녀가 책을 두었거든요.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가 사주었죠. 그녀에게 사준 책, 선물해준 책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해보면 2번과 4번을 갖다 보면 부사의 어순이 달라. 그쵸? 근데 우리가 일반적일 때는 장소 부사구가 먼저고 시간 부사구가 먼저 오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지금 책을 수식해주는 이 구간에서 그쵸? 책을 네, 더 북 책을 수식해주는 이 구간에서 그쵸? 그녀에게 책을 사줬다라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 온 더 테이블 이 온 더 테이블이 어울리는 이 부사구는 뭐랑 어울려요? 크리스마스에게 그녀에게 책을 사준 걸 책상에서 사줬다라는 말보다 그쵸? 여기서 보시면 책을 사줬다라는 이 범위 안에서 이 의미 덩어리라고 할게요. 의미 덩어리 안에서는 당연히 이 온 더 테이블이랑 어울리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줬다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너무 장소 부사가 먼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을 수식해주는 요 구간 범위를 잘라놓고 본다면 크리스마스에 사줬다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장소 부사고 이 온 더 테이블은 뭐랑 어울리겠어요? 당연히 여기 그녀가 책을 둔 장소와 어울리는 거니까 그래서 온 더 테이블이 여기다 붙으면은 책을 사준 것이 책상에서 사줬다라는 말이 되니까 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 순서로
의미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 여기 보시면 who done it인데 이게 done이 말장난한 거죠. done it. 그래서 who done it 그러면 누가 했지? 그래서 추리 소설입니다. 추리 영화? 네, 그런 겁니다. 미스테리 영화. 자, 그거는 해결되지 않았다. 누구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니다. 이게 뭐 개소리야? 잘 봐. 노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not과 any의 줄임말이라고. 그쵸? 노는 뭐의 줄임말? not과 any의 줄임말에서 not anybody야. 알았지?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게 not이니까 그럼 항상 이 not은 동사를 부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not 지우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근데 여기 한번 보니까 이것은 해결되었다. 우연하게 해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말이 조금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잘 봐. 우리 세미콜론의 의미가 end도 있고 but이는데 맞지? 근데 여기 한번 보면 얘가 but으로 해석될 때는 무조건 뭐다? not이 포인트죠. 그렇지 않아요? 자, not이 있으면 뒤에는 뭐로 해석해요? but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A가 아니라 B다 라고 하려면 잘 보세요. 이게 누군가에서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니다. 한마디로 해결됐다. 그런데 해결됐다. 말 안 맞죠? 어떻게 돼요? 해결된 거 아니다. 근데 해결됐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의미가 안 맞아요. 그러면 중심으로 내용은 서로 반대돼야 되는데 이게 노버디가 돼버리면 누군가에서 해결 안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해결됐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해결됐다. 그러나 해결됐다 하면 말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맞으니까 이거는 not을 지우고 anybody로 지우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다. 근데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확신을 못 가졌으면 더 보시면 되겠죠. by accident는 우연히라는 부사 덩어리고, 그렇죠? 우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면 여기 한번 보시면 동사 밑줄은 수, 시제, 태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 영화를 본 누군가 anyone은 이제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 그 다음에 시제 보는데 여기 주절에 시제가 will도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시제가 현재 시제니까 그래서 얘도 맞고 그 다음에 fall asleep은 잠에 들다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fall은 이렇게 이형식 동사로 쓰이고 형용사가 오면 뭐뭐인 상태가 되다 하니까 잠든 상태가 되다. 너무나 완벽하게 맞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번.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넘버 오브의 문법 포인트는 뭐냐면 당연히 뒤랑 수일치를 해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여기 조금 함정 좀 걸러 놓으려고 야, 넘버 오브는 뒤랑 수일치 해야 돼. 그러니까 수일치 잘해봐. 바로 밑줄도 이렇게 해둔가. 복수, 단수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거 잘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UKD, 하우스 그러니까 단수니까 단수 동사 괜찮죠? 그 다음에 신드롬인데 솔직히 이제 관사거든요. 관사. 여러분들 관사는 진짜 절대 불가산 명사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빼고 건드는 거 아니야. 그럼 절대 불가산 명사 정리해드려요? 싫어요. 물론 9가지가 있어요. 문법 교수님들도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럼 그때 잘 외우시고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관사 있죠. 관사. 관사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관사 명사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 교수님이 딱 찝어준 그런 거 있죠. 절대 불가산. 절대 관사를 쓸 수 없는 명사. 그런 것 빼고는 건드는 거 아니야. 알았죠? 일관성으로 푸는 거예요. 이렇게 대뒤에 있는 거. 일관성으로. 알았지? 여기 보니까 before's. 그치? 단수 동사니까 단수 쓰는 거 맞네. 쓰는 거 맞네. 복수 쓰는 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알았죠? 일관성. 주변부가 알려줄 겁니다. 대명사라든지 이렇게 동사가 알려줄 거니까 쫄지 마라. 근데 문제는 얘도 밑줄이야. 그래서 얘가 단수를 써야 되는지 복수를 써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요런 거라고. 여러분 머치는 보세요.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before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말해봐.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동차, 타동사 다 외울 거야. 잘 봐. 얘가 자동사라면 이 머치는 부사일 것이요. 얘가 타동사라면 얘는 목적어일 것이요. 그치? 근데 우리가 얘가 명사인지 부사인지 알 수 있어. 뭐 때문에? 항상 밑줄 문법일 때는 항상 써보세요. 밑줄 치지 않는 것이 포인트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일단 후잖아. 후지. 후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지. 왜냐면 후는 명사절 아니면 형용사절밖에 없으니까. 얘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저 뭐때 뭐치는 뭐다? 명사다. 알았죠? 여러분 그 해설지 보면 befores가 타동사로 쓰인다 그랬는데 사전 찾아보세요. 자동사도 다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닥치다 자동사. 알죠? 목적어를 막닥뜨리다 다 돼요. 다 돼. 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장에서 이걸 타동사임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고. 태도가 중요해. 태도. 후가 수식해 주니까 뭐다? 얘는 명사고 타동사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 후 다음에 밑줄 치지 않는 것이 포인트? 얘는 무슨 동사? 복수동사. 맞지? 그럼 복수동사면 여기는 뭐 써야 돼? 머치가 아니라 뭐 쓰는 거요? many 쓰는 거요. 그쵸? 왜냐면 머치는 무조건 단수 써주는 게 포인트. 그치? 그래서 답은 3번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1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관접속사라고 하죠. 등위접속사. 자, 이런 나돈니 버돌소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면 된다. 나돈니 버돌소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겁니다. 나돈니 버돌소비. 그쵸?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그래도 앞에서부터 가보자. as with는 뭐뭐에 관해서죠.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 모든 산업과 관련해서 점점 더 많은 question 질문들이 발생한다. 우리 arise의 문법 포인트는 뭐야? 이거는 제가 그냥 바로 조금 말로 속사포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암기했을 거야. 3월부터 했을 거라. 여러분 rise, raise, arise 문법 포인트는 rise 자동사, raise 타동사, arise 자동사죠. 그래서 rise, raise의 문법 포인트는 자타동사를 구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은 요거거든요. 여러분들이 arise가 밑줄 쳐져 있을 때 뭐를 물어보는지 몰라. arise 문법 포인트는 밑줄 문법 포인트는 뭔데? 물어보고 싶은 게 뭔데? 이겁니다. rise랑 arise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니에요. 알았죠? 이거 자타동사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물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arise가 문법 시험에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려면 의미상의 차이를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arise는 뜻이 뭔데? 발생하다. rise는 뭔데? 올라가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여러분, 질문이 올라간다가 맞아요? 질문이 발생한다가 맞아요? 질문이 발생한다가 맞죠? 꼭 arise가 나면 이걸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arise에서 문법 시험에서 한 정답 20%에서 30%딱 왔다 갔다 하게 만들려면 뭐 만들면 되냐면 arise 자동사다가 아니라 rise와 arise의 구분 문제를 물어보면 쭉 내려갑니다. 정답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자동사냐 타동사냐 자동사니까 넘어가 하만 하지 말고 꼭 올라가다냐 발생하다냐를 꼭 구분하세요. 알았냐? 볼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발생해 왔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현재 완료를 굳이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굳이 알려주는 시점 부사가 없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정도로 갈게요.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 복수니까 복수동사 발생했죠. 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what 주어 동사인데 솔직히 이제 what 다음에 명사절이니까 왜냐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이죠. 우리 명사절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명사절 what절은 명사절도 되고 의문사절도 되고 간접 의문문도 되죠. 이건 다 동의어입니다. 잘 봐. 여기서 보신 명사절이면 물론 what 다음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순간적으로 주어가 빠져 있는 왓절 명사절 불완전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선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상관접속사를 보면 이거거든요. 야, 무엇이 그 제품인지? 근데 여기 한번 보니까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대명사 찾아. 이것이 뭔데? 요거네, 제품.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럼 의미상도 여기도 한번 보면 무엇이 제품인지가 아니라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제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what
주어 비동사는 이렇게 해석하네. 주어의 정의, 주어의 의미, 그쵸? 그 제품이 무엇인지, 그 제품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what절을 어떻게 해? what 주어 비동사. 그래서 보어가 없는 걸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3번. 이거는 보자마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what, how 주어 동사.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고서 그 제품이 무엇인지 얘를 주어로 봐야 할 수밖에 없죠. 그 제품, 주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주어, 제품이 무엇인지로 보는 게 맞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물어보는 포인트가 어순이죠. 간접 의문문에서는 도치를 시켜주지 않고 직접 의문문에서는 도치를 시켜준다가 포인트. 자, 이거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12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봐도 라이, 레이, 레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라이, 레이, 레인은 뜻이 뭐야? 놓다. 레이, 레이드, 레이드는 눕다. 놓다. 뭐뭐를 놓다.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 라이, 라이드, 라이드는 뭐야? 거짓말하다. 자동사. 이건 무조건 암기가 딱 돼 있어야 돼. 아까 라이즈처럼.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시면 우리가 팔과 다리에 밴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니까 수식이죠. 그래서 PP가 맞네요. 밴드 되었다. PP 전명구.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주어. 얘네들이 뭐 있다? 동사. 놓여 있다. 누워 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워 있다. 이 레이드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로 봐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볼게요. 13번. 네, 13번. 이거 한번 문법 보실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기 쭉 보시면서 공통된 문법 포인트를 바로 알아내는 게 포인트다. 여기 보시면 A as well as B 하면 바로 떠오르는 문법 포인트가 뭐야? 수일치죠. 수일치는 앞에다 해준다. 근데 either A or B에서 문법 포인트는 뒤에다가 수일치 해준다. 나돈니 A 버돌소 B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수일치 상관접속사에서의 수일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니까 더걸인데 동사면 enjoys 단수 써야죠. 단수주하면 단수동사.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다음에 14번에서 20번 논리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항상 논리는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논리는 요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두 문장 간의 관계입니다. 알았니? 단독의 문제로는 문장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한 문장인 것 같아도 관계사는 이런 것도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두 문장 간의 관계.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한 문장 안에서도 부사절, 형용사절 이런 걸로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두 문장 간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두 문장의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연결사라 그러죠. 그래서 그 연결사를 통해서 그 두 문장의 관계가 같은 말인지 반대말인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 관계를. 제가 연결사는 제가 노란색으로 해설할게요. 표시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있는 그 말이 아니라 지문 안에 있는 필자의 말이 꼭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꼭 필자의 말을 써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이게 답이 주관적으로 떨어진다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답이 되면 그거는 문제를 낼 수가 없죠. 아다르고 어다르고 막 이렇게 되면 항상 출제자는 명확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기가 왔을 때 딱 손가락으로 야 이것 때문이잖아 그러면 다 입 닫고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그 하나의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항상 이거 문제 풀 때는 정확성이 필요하세요. 됐지? 그리고 독해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두 문장 간의 관계를 붙여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럼 정확성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빈칸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타겟팅을 하셔야 돼. 자, 그럼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들은 빈칸을 열렬히 그것들을 구매했다.
빈칸한대요. 자, 그것들을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볼 건데 여기 한번 보시니까 한번 봅시다. 자, 도우가 나오면 무조건이죠. 뭐 두 문장 간의 관계는 뭐다? 서로 반대말이다. 도우를 중심으로 두 문장 간의 관계는 반대다. 그들은 걔네들을 살 수 있는 것을 빈칸하지 못한대요. 근데 여기 한번 보니까 반대 내용 나오는 데서 여기서 보니까 데이가 누구야? 데이가 누구니 저거? 데이가 누군데? 샤퍼죠 샤퍼. 그들 나왔네. 내용 연결해봐. 그들 문맥상 같은 말은 보라색으로 표시해볼게요. 야, 그들은 뭐한대? 야, 배타적인 거. 이 핸드백. 이 댐이 뭔데 또? 핸드백. 핸드백을 구매한대. 그럼 저기 뭐더라? 반대되는 거. 구매 못한다 하면 되겠네. 요네. 구매 못한다. 구매하면 되겠네. 구매.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 야, 나치의 상징인 것들이 아마 금지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수백 개 국가들에 의해서, 전 세계 있는 국가들에 의해서 금지되었고, 일본에 이거 일장기죠. 걔네들도 어떤 거는 똑같은 뭐를 해주냐면, 이거 severe as 뭐로서의 역할을 하냐면 이런 거죠. 어떠한 reminder 하면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뭐를 여기 있다. 여기서 보니까 이거죠. 방향성. 같은 이게 얼수가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잖아요. 오늘 공통 주제는 뭔데? 얘네들의 깃발들이죠. 깃발들이 금지되었다. 라는 공통 주제에 대해서 다른 설명, 예시가 독일, 일본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쵸? 여기서 얘네들이 뭐 한다? 금지됐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어떤 거? 금지될 만한 속성이 있는 단어가 들어가 주셔야 되고. 여기 한번 보면 뒤에서도 어떤 거냐면 잔혹한 제국주의에 있는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금지될 만한 속성인데 몸에 좋은 거 아니죠. 그 feeble 연약해요. 아니 뒤에 있는 호응 구조도 보면 brutal. 잔혹한 거잖아요. 연약한 게 아니라. 그쵸? 그 다음에 anonymous. 익명이 왜 나오냐고. 그쵸? 그래서 inflammatory가 뭔 뜻이냐면 선동적인. 그쵸? 그래서 금지되는 이란 말도 어울리고 그 다음에 잔혹해 보이는 것도 보인다 해서 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 있는 디자이너 이 사람들은요 종종 턴아웃투비는 이런 뜻이에요. 턴아웃투비는 알고 보니라고 해석하면 돼요. 알고 보니 그래서 이건 결과 표현이죠 거의. 그래서 주제 표현일 때도 많죠. 알고 보니까 빈칸이래요. 쟤는 어떤지 한번 가볼까요? 근데 여기 한번 보니까 그 두 문장의 관계 대시네 대시. 대시는 앞뒤가 완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빈칸과 대시 이전의 내용과 대시 이후의 내용은 동일할 거야라고 알려주네요. 자 여기 한번 보니까 디자인은 당연히 그의 디자인은 뭔데 여기 패션이겠죠. 패션 디자인은 아마도 이거 아마도 얘가 발매 당시에는 아웃랜디시 진짜 밤티나거든. 이상해. 완전 밤티 중에 밤티야. 완전 이상해. 그런데 점차 뭐 하게 된대요?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대요. 이거를 이제 합쳐서 말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 패션인 상태가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어떤 상태가 돼?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는 상태가 되죠. 그쵸? 처음에는 쩔이었다가 밤티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이 쓰는 상태가 되면 어때야 돼? 자, 리트로그레시브는 뭐냐면 다시 퇴행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쓰는 거니까 오히려 방향이 반대죠. 왜냐면 이거는 다시 회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래로 가는 거니까 안 돼. 그쵸? 중간밖에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많이 쓰는 건데 왜 중간밖에 안 된다 그래? 이 페머라 일시적이야? 몰라. 나중에 인기 있는 건데. 그쵸? 여기 보니까 이거 뭐야? 선견 지명이죠. 한마디로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걸 내가 알아본다 이 말 아니요.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밤티였다가 나중에 내가 얘 크게 달래다 우량주다 우량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우량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반티였다가 선견 미리 본다 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답 4번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바로 할게요. 우리가 이제 글읽기 논리에서도 그렇고 논리에서도 그렇고 완벽한 너무나 유명한 하나의 논리가 있죠. 뭐? 썸 아더 논리가 있죠. 썸 아더 논리. 썸 아더 논리. 그치? 썸과 아더는 서로 같은 말이다, 반대말이다? 아, 반대말이다. 여기서 앞에서 뭐라 그러면 부분적으로 진실이다. 아니면 전체가 진실이거나 일부만 진실이다. 반대말은 전체가 구라거나 일부가 구라거나. 그쵸? 그래서 구라다 구라 어디 있어요? 구라다 fabricated. 이거의 동의어가 여러분들이 invented 이런 거 알죠? invented가 여러분이 이게 날조된 이란 말로 연결을 잘 못 시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 구문 알고 계신가? 요 구문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relieve A of B 알고 계신가? 그쵸? 자, 그래서 A에게서 B를 relieve 덜어주다. 그쵸? A에게서 B를 덜어주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서 홈워크를 덜어줄까 했는데 방향성 두 문장에 무조건 관계. 여기 보니까 in order to. 자, 주절의 내용과 이 부사절의 내용은 순접이고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적. 결국 순접이라고. 알았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일단 순접으로 가고 갑시다. 당신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픽 골라야 돼요. 뭐냐면 그죠? 순간 잘 착각했어요. 자, 더 적게 재미있는 일이래요. 뭔 소리야? 덜 지루한이죠. 테드에서 지루한, 덜 지루한 일이래요. 생각해보니까 잘 봐. 지금 A에게서 B를 덜어준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보니까 홈워크래요. 홈워크. 그쵸? 미안, 이거 다시 해서 할게요. 네, 제가 순간 착각했네요. relieve A of B인데 지금 A에게서 B를 덜어준다는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A에게서 B, 그럼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A에게서 B를 덜어주다니까.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누군가에서 누구를 덜어준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다시 가야 되겠죠.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네, 준비할 때랑 살짝 다르게 보여서 순간 당황했네.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일의 어떤 속성을 덜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relieve A of B로 보면 안 되겠다. 미안. 자, 그래서 일의 빈칸함을 덜어줘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봐봐. 순접이라 그랬지. 근데 여기 보니까 1 맞지. relieve가 뭐야? 덜어주다. less 덜어주다. 여기 뭐 들어가면 돼? 그대로 이거 들어가면 되겠네. 정확성. tedious 지루한. 뭐라? 지루한. 됐죠. 지루함. 됐죠?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또 19번 한번 볼게요. 아마 이게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요? 굳이 한다면? 앞빈칸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완벽하게 이제 일치해가지고 빈칸이 있는 문장이랑. 자,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살 때 그들은 아마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들이 기쁜 대로 뭔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볼까? 우리 운전자들은 운전할 수 없어요. wherever. 내가 가고 싶으면 어디도 운전할 수는 없어요. 내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 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잔디밭.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잔디밭 뭐 조성기간이어가지고 잔디밭 아무도 출입 금지시키고 있는데 나 운전해서 저기 들어갈래 한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시로 똑같은 말 해주는 거네요. 근데 여기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들이 기쁜 대로, 그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든, 그렇죠? 그래서 어디든 운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뭔가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를 만들어내지는 않고 빈칸을 만들어내지 않고 운전을 할 수는 없대요. 이거 뭐 수거 표현 해가지고 뭐뭐 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뭐뭐 한다 그딴 말 안 해도 돼요. 물론 유명한 수거니까 알고 계셔야 되긴 하는데 몰라도 풀 수 있다고. 그걸 아래만 푼다는 게 아니라고. 자, 이걸 봐라.
자, 세미콜론은 뭐다? 똑같은 말. 앞뒤가 똑같아야 돼. 알았지? 여기 한 보니까 부정어, 부정어. 자, 너는 뭐 할 수 없다?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운전할 수 없다. 똑같은 말. 그 다음에 걔네들 누군가를 또 강탈할 수는 없다. 할 수 없다. 여기 보니까 또 여기 있네. 똑같이 without 뭐 없이는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 없이는 이거는 뭐 하는 거? 여기는 creating, causing 똑같은 말이잖아. 유발하다, 만들어내다. 뭘 만들어내는 거 없이 사회에 대한 붕괴를 만들어내는 것 없이는 그쵸? 그러니까 사회를 붕괴를 만들어내는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disorder 해주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죽일 수는 없어. 뭐 없이는 사회 붕괴를 유발하는 것 없이는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라는 말은 이렇게 읽으라. 이중부정은 긍정이긴 한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사회 붕괴를 유발하는 것 없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이렇게 해야 돼요. 죽이는 것 없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해요. 사람을 죽인다면 사회를 붕괴한다 라고 꼭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알았죠? 아마 수학하시는 분들은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아실 텐데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들어. 이 문법의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이거 문맥상 뭐랑 같은 말이니? 집중해. 사람들이 제한받지 않는다면 이거 문맥상 뭐랑 같은 말? 제한받지 않는다면 문맥상 운전을 마음대로 하는 상태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태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자유를 가진다면 내가 원하는 것마다 자유를 가진다면 한마디로 자유를 가진다는 건 제한이 안 된 상태라면 우리 그러면 이게 이프절이 원인이죠. 그럼 그 결과는 당연히 어떤 상태여야 돼요? 혼란이 있는 상태겠죠. 혼란이 있는 상태 문맥상 혼란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부정적인 내용 나와야 돼요. 그래서 혼란이 있는 상태니까 여기 앞에 리를 부정어가 있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해? 질서가 없는 상태라라고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질서가 없는 상태. 그럼 문맥상 질서라는 건 제한이 없는 건가요? 자유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긍정적인 게 없어야 되니까 자유가 없는 상태. 그래서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0번. 자, 사람들은 전쟁 지역에서 살고 싶어요. 많은 이유들로. 아시겠지만 이런 거에 좀 반응 좀 계속 해가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어디? 이유들, 복수명사. 이유들이니까 이유가 열거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일, 재산.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도 있고, 아니면 감정도 있을 수도 있죠. 그 고향에 대한 그런 정서적인 유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국가로부터의 지지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 옮긴 사람들에 대해서 붙어지는 그런 사회적 오점 이런 것 또한 빈칸이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제가 얼쏘는 방향성 공통주제 다른 설명이니까 지금 앞에서 뭐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요거네 얘네들이 어떤 거 전쟁 지역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여기도 전쟁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전쟁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한번 더 볼게요. those who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여기네요. 전쟁에 남아있는 사람들 여기 전쟁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희망하고 있죠. 어떤 거 바뀌지 않을까라는 또 소망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여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전쟁 지역에 남아있다라는 말이니까 한번 가볼게요. 걔네들이 삶을 포기해요. 삶을 왜 포기해요? 오히려 거기를 유지를 하려고 하죠. 아이티넌트가 뭔 뜻이에요? 돌아다니는 이죠. 돌아다니면 안 돼. 지금은 고정해야 돼요. 거기에 남아 있어야 돼. 자, sensible. 그렇죠. stay.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향수병이 왜 나와? 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1번, 22번, 23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장삽입 문제 풀 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주목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기능어입니다. 그래서 지시사와 연결사를 주목해 주시고 알았죠? 뭐를 볼 때? 제시문을 볼 때 지시사와 저기 있는 제시문을 볼 때 지시사와 연결사를 주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왜? 우리 일관성, 글의 응집성, 글의 일관성을 활용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표시, 무조건 표시죠. 이거는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러나는 내용의 전환이잖아요. 무조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봐요. 이런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나가 제시문에 있으면 아, 글의 흐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던지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자기 바뀌는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걔가 정답이야. 알았죠? 거기다 들어가면 돼. 그리고 연결사에만 너무 혈안이 되지 마시고 내용도 한번 보시면 그것들은 달라요. 어디에서? 아시아와 중동아시아에서 달라요 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럼 앞에는 뭐 다른 내용이 나왔다가 아시아 중동아시아 구나 라고 하면서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고 단절. 한마디로 문장, 예를 들면 뭐 A 선지에서 B 선지로 넘어갈 때 있죠. A 선지에서 B 선지로 넘어갈 때 그 단절성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에 있는 거주민들은 뭐 하냐면 잘 쉬고요. 자, 잘 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노스가 잘 잔다라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다이걸 이코노믹스, 타이완과 태국과 그 다음에 이제 남한 같은 사람들은 뭐 하냐면 한시로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한시에 들어온대요. 물어보자. 잠 잔다는 거야, 못 잔다는 거야? 못 잔다는 소리네. 그치? 잠 잘 자요. 잠 못 자요. 내용이 뭐 됐어요? 대조되네요. A번. 그리고 검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글의 일반적인 순서는 무조건은 아닌데 포괄적인 진술이 뭐보다 구체적인 진술보다 먼저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아시아. 네가 다 아시아인 거 알지? 그리고 이 뒤에 봐요. 여기도 보면 중동. 그치? 중동. 다 아시아 이야기죠. 그래서 일본 다 아시아죠. 그러면 이 아시아, 남한, 중동,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일본, 이 아시아를 다 얘네들 다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제너럴한 말이 뭔데? 아시아랑 미들 이스트잖아요. 중동이잖아요. A번. 쫄지마. A번이면 졸라 불안하잖아요. 근데 편입에서는 문장 삽입이 1번이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인데 22번도 똑같아요. 요 제시문 정리할 때 기능어랑 연결어를 좀 잘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기능어가 아니라 그쵸? 제시문을 볼 때 이렇게 A, B, C, D를 볼 때 기능어랑 제시어를 보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한번 매길라고 이렇게 풀었으면 진짜 큰일 났니? 도즈 패스포트 여기 있죠. 패스포트 야, 제시문 다음에 무조건 C 한 다음에 이제 C 했다가 이제 틀리면 큰일 난다잉 진짜. 옆에다 쓰세요. 포인트는 뭐냐면 꼭 같은 내용끼리 연결한다. 오케이. 같은 내용끼리 연결한다. 이걸 우리가 뭘 활용한다고 하냐면 응집성을 활용한다예요. 응집성.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강력한 여권들의 랭킹 중에서 5번째가 뭐냐면 22개국이 공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의 3분의 2가 뭐냐면 유럽 유니언 EU에 있다라는 거죠. 한번 계속 가볼게요. A번 앞에서부터 차분하게 봐. 알았지? EU EU끼리 연결되네요. EU끼리 연결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 규모의 반대편이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시리아, 그 다음에 뭐 예멘, 얘네들이 있대요. 근데 얘네 유럽 아닌 건 다 알아요? 그쵸? 그럼 잘 봐. 솔직히 제시문 다음에 B번이 올 수도 있죠. 유럽의 그 스케일, 유럽이라고 할게요. 유럽의 반대편에는 얘네들도 있어요 라는 거니까 적어도 제시문 다음에 B번이 오는 건 무리가 없죠.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요? 같은 내용끼리 붙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는 소재가 전환되는 구간이죠. 다른 국가로 소재가 전환되자. EU에서 다른 소재로 전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보면 EU끼리 붙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A는 무조건 적어도 제시문과 소재의 응집성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오해하지 마. 제시문 다음에 A번이 무조건 와야 된다가 아니라 올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B번 보시면 국가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적어도 B번은 무조건 어디 뒤에? B번 뒤에는 오고
소재가 전환돼야 되는구나. 다른 국가로 소재가 전환돼야 되겠죠. 그럼 적어도 EU끼리 붙여주시다. 그럼 우리가 지문에서 소구할 건 뭐냐면 A, B의 순서도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적어도 A는 B보다 앞에 와야 되니까 B가 A보다 앞에 있는 거 있죠. 그걸 다 지웁시다. 근데 보니까 이거 다 지울 수 있죠. A는 B보다 앞에 와야 되는데 B가 A보다 앞에 있는 걸 다 지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A, D의 순서를 잘 정리해 주면 되네요. A가 먼저냐 D가 먼저냐인데 알지? 요거 또 뭐 나왔어? 봐, 얘네들도 비슷한 권리를 가진대요. 그 비슷한 권리가 이럴 수도 있죠. 앞에서 읽은 이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얘네들과 비슷한 권리일 수도 있고 EU랑 비슷한 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같은 연기를 붙인다. 얘네들도 국가가 뭐 됐어요? 소재가 뭐 됐어? 전환됐지. 그러니까 잘 봐. 제시문 뒤에 D가 올 수 있다니까. 근데 적어도 EU끼리는 붙어야지. 유럽 연합끼리는 붙어야지. 그래서 얘도 적어도 D의 위치는 EU끼리 연결돼 있는 D 뒤에 꼭 와야 돼요. A 뒤에 꼭 와야 돼. 다시 D는 이렇게 다른 국가를 말해주는 건 EU랑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B, D, C의 위치는 모르겠지만 일단 A가 무조건 제시문 다음에 와야 되는 게 좁혀졌어요. 그렇죠? 우리 C번은 지운 게 뭐냐면 B, A 요거 순서 지우다 보니까 나온 거고 A, D의 순서를 본다면 그러면 EU끼리 붙어있는 거 선택 하나밖에 없네. 답 1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해둬요. 응집성, 연결성, 소재의 일관성 이건 진짜 중요한 하나의 소재니까 문제 풀이법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2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인데 독해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문제부터 읽고 들어옵니다. 뭐라고? 문제부터 읽고 들어와요. 여기 한번 보시면 다음 보기 중에서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언급되지 않는 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독립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잘 봐. 우리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건 뭐야? 4개 중에서 3개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해줘. 오늘 소재는 얘거든요. 어떤 사람이냐면 독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가 소재가 될 거고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열거될 거다. 그래서 오늘 글의 핵심은 열거되겠네 라고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편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제가 해설하는데 뭐 시간을 엄청 할애할 필요가 없는 지문 같아서 왜냐면 저도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딱딱 매칭만 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포인트만 잡으면 이거 직업이 있잖아요. 일정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직장에서 잘렸다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거리가 멀다라는 건 여기에 있죠. 선생님들과 거리가 멀다라는 건 지금 전통적인 교실이 뭐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인데 근데 교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선생님이 불만족스러운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교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교재 퀄리티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얘는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얘는 그 지문에 있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니까. 그래서 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의 여부가 있지만 얘는 반대말이니까 무조건 반대말 위주로 찍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2번. 저는 잠깐 끊고 칠판 정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독해 24번부터 하도록 하죠. 아마 멘탈 터졌을걸? 여기서 편입에서도 그런데 대부분 일화 요 파트가 조금 대부분 수험생이 통상적으로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단어장들이 학술지에 있는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런 스토리텔링 일상에 있는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죠. 우리가 외운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부터 봅니다. 일치 추론이고요. 그 다음 빈칸 A에 들어갈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느 날 저녁에 1986년 파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인물은 스토리텔링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글의 핵심은 당연히 뭐에 주목하는 게 맞아요? 교훈에 주목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거 주제 없잖아. 그렇죠? 주제를 잘 찾으려면 그게 맞는데, 이제 세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잘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가 이제 그 중간 관리급이라고 할게요. 중간 관리급 드러지가 뭐냐면 그거죠. 그 단조로운 일을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자, 그 스스로를 이제 대접하고 있었다는 건 뭐 음식을 사 먹다든지 뭐 하는 거겠죠. 반면에 그의 와이프와 아이들은 이제 좀 떠나 있는 상태겠죠. 그 상황을 말해 주네요. 자, 그래서 그는 갑니다. 뭐냐면 스완키 이게 호화로운이죠. 호화로운 곳에 파 이런 단어를 우리가 편의상에서 안 본다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좀 쫄지를 말라고 알았죠? 솔직히 이거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계속 최대한 한번 봅시다. 엔드를 중심으로 논리는 일단 같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갑시다. 아, 스스로에게 해산물을 먹는다라고 한번 가볼게요. 해산물 먹어요 혼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요거랑 똑같은 말이네. treat himself. 해산물 먹으러 가요. 계속 내용 연결해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가 먹고 있을 때 한 남성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링 읽을 때 이것 좀 주의해 달라 그랬는데 인물간이 나오면 인물이 여러 명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파악하시면 돼서 구분만 잘 해줄게요. 여기서 그는 여기서 다니엘이죠. 다니엘. 제가 다니엘은 제가 그냥 동그라미로 취하할게요. 동그라미로 구분하기 위해서. 반대말은 아니지만 어떤 한 남성이 왔다는 건 다니엘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빗금 동그라미로 치겠습니다. 구분 잘해. 알았지? 그리고 스토리텔링에서는 교훈에 좀 집중을 한다. 주제는 없더라도 한번 봅시다. 자, 그 남성이 왔고요. 그 다음에 앉았어요. 그 다음에 그 연회장. 누구 앞에서? 누구 옆에? 여기서는 다니엘 옆에. 이런 거 잘 정리해가면서 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대명사를 주목하는 건 모든 문제풀이의 기본이고 독해력 향상에도 기본이야. 그래서 자, 누구냐면 이 사람은 뭐냐? 프레지던트래요. 여기에서. 자, 그래서 계속 한번 가봅시다. 메르시에는 데이즈들.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아비규환이야, 지금. 한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근데 여기서는 미틀랜드. 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얘기했죠. 옆에 온 사람. 그쵸. 지금 옆에 온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깜빡했어. 미틀랜드가 깜빡했어. 뭐를 그의 모자를 까먹은 거죠. 계속 표시합시다. 자신의 모자를 까먹고 그다음에 메르스 이게 다니엘이 작가. 메르시얼. 이 사람이 보틀 한 병 뭐냐면 요거네요. 그가 여태까지 마셨던 거. 이건 술인가 보죠. 드링크라고 했으니까 마셨던 술 한 병으로 인볼드. 기분 좋아졌어요. 지금 용기가 많아졌어. 그리고 워크 나와요.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쓴 채로 이것이 뭔데 자꾸 이것 하지 말고 모자를 쓴 채로 그쵸. 다니엘이 아니라 아까 요 옆에 앉은 사람의 이 사람의 모자를 쓴 채로 나왔어요 라고 합시다. 자, 그는 빠르게 발견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사건의 전환인 거죠. 밖으로 나왔어요. 술집 이야기고 술집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자는 그는 여기 다니엘이겠죠. 메르시얼. 이 사람이 발견했는데 뭐야? 그 모자가 comfort 수여한다. 뭐를? 권위, 자신감을 수여하고 근데 confidence 이것도 자신감을 그에게 수여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는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니까 잘 읽어. 자신감이 넘쳤다라는 말의 예시일 거야. 아니면 같은 말. 자, 그는 비판했죠. 상급자를 미팅에서 비판했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대요. 너무 용감한데요. 자, 그리고 그가 승진했대요. 자신감 넘쳐서 승진했어요. 그때 된 표시 된 잘 봐라잉. 여러분 스토리텔링에서든 연구 실험에서 되는 사건의 전환, 시간의 전환 알았죠? 사건의 전환. 그래서 이 사건 따로 그 다음 사건 이어진다는 소리요. 여기 이 사건 이제 끝났어. 다음 사건으로 넘어간다잉. 자, 그래서 그의 차례에서 미스렛 이것을 또 잘못 났네 한번 잃어버렸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발견한 사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 비건 동아리 할 건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자.
얘가 앞에 나왔던 그 대표는 아닐 거야. 알았죠? 대표 말고 다른 사람. 그냥 구분할 때 메르스야. 그 다니엘이거나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이거나 할게요. 다른 사람이 이걸 발견했고 자신의 차례에서 또 가져간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뭘 수여할 거냐면 여기 내 자신감을 또 주겠죠. 한마디로 지금 모자가 자신감을 주는 거여서 아까 대표가 있었고 그렇죠. 미털랜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메르시아 다니엘 메르시한테 주고 그 다음에 아무개한테 가고 근데 이게 다 뭐다? 자신감을 준다라는 그 순서를 말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죠. 그 셀프 어셔런스죠. 그래서 답은 4번 해주면 되겠네. 솔직히 이건 쉬웠을 것 같은데 일치부르치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은퇴한 퍼퓸머, 향수를 제조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재발견했어요. 자신의 천재성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진짜 극악무도하게 우파들 있죠. 진짜 뼛속같이 우파인 사람들이 갑자기 알게 된 거죠. 그 뼛속까지 우파가 뭐냐면 그 친구들이 정말로 와 너무 우파인데 너무 우파인 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뭐를 읽는 걸 멈췄어. 잘 봐. 우파주의자가 주변에 우파주의를 보고 놀랐어. 와 극악무도하게 우파인데 그런 사람이 이거 읽는 걸 멈췄대. 잘 생각해. 이거 읽는 걸 멈췄대. 야 지금 여기 뭐냐면 그거잖아. 깨달은 이야기 말하잖아요. 재발견한 거잖아. 내가 우파인데 얘네 너무 우파인데 그래 나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뭐 그만해야 돼 이거. 우파 그만둬 좌파 그만둬. 우파를 그만두고. 그치? 리버레이션 이거 좌파의 성격 진보라고 할게요. 진보 성향의 글을 읽기 시작했다 라고 읽으면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리버레이션 진보죠. 우리 정치에서 리버럴 그러면 뭐예요? 리버럴이란 말이 정치 맥락에서 무슨 뜻인데? 진보. 보수는 컨저버티브.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또 응용교재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챕터 2에서 사회, 정치에서 경제사회, 정치사회 거기서 나왔던 챕터 1에서 프랙티스 1에서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정치 맥락에서 리버럴은 자유가 아니라 진보주의자의 글을 읽기 시작했다. 반대말은 보수주의자. 그래서 right wing 보수.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일치하지 않는 걸 한번 볼 건데 보수주의자의 리닝이 이제 성향이죠. 보수주의자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다소 읽을 건데 뭐를 읽을 거냐면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얘가 보수주의자 책일 것이고 좌파 성향인 진보 성향 책일 것이다. 그걸 읽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잘 봐. 오늘은 이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한 사람 아무개죠. 일반적인 사람 한 사람. 자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어느 한 사람이지 오늘 글에 나온 이 퍼퓸머가 아닙니다. 알았죠? 이건 동일 인물 아니야. 보수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얘를 읽을 가능성이 꽤나 높죠. 근데 강사야 나 솔직히 여유롭게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사고를 올려야 되겠지 모르겠으면 일단 세모 제발 부탁인데 애매모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네. 자 미터랜드의 모자는요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빈칸에도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얘는 목적을 가지고 했대요. 아이 문제 봐봐 forget 잃어버렸대잖아. 여기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잃어버렸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그쵸? forget 잃어버렸어요. 모자를 잃어버렸다고 했지 의도를 가지고 놓고 간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렸다는 말에 의도를 가지고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틀렸어요. 자 메르시아한테 자신감을 주려고라는 말도 없다고. 땡. 4번. 근데 4번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플레이니가 이제 평범하게가 아니라 꾸밈없이 해요. 알았죠? 꾸밈없이 숨김없이 보스에게 말했죠. 됐죠? 3번. 자 26번 2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랑 일치할 수 있는 말이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반적인 사이클론은 예를 들면 인클루딩은 여러분 그냥 예를 들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허리케인 타이푼 태풍이죠 다. 사이클론은 예시입니다. 사이클론은 이제 점차 어떤 거냐면
그 지구죠, 플래닛. 지구를 가로질러 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비교급 나오면 제발 좀 주목해 줄래? 비교급 나오면 제발 주목해서 읽을래? 강조 표현이니까. 아니 비교를 왜 하겠어요?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태풍은 뭐하다? 느린데요. 과거보다. 그래서 태풍은 느려요. 현재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간의 대조도 보이죠. 현재 느려요. 그렇죠. 현재. 과거보다 더 느리대. 현재 더 느려졌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그렇죠? 계속 더 읽어봅시다. 자, dragging 계속 끌고 다니고 그다음 amplifying 확대해요. 뭐를 확대하냐면 파괴를 확대한대.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해설 강의에서도 꽤나 여러 말했습니다. 콤마 찍고 ing는 무슨 구문?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뭐다? 주절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러니까 야,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속도가 느려진다는 말의 의미는 질질 끌고 여기네 파괴를 뭐한다? 확대한다. 속도가 느려지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다? 파괴력도 올라간다. 반비례하죠. 속도는 느려지지만 파괴력은 더 올라간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라고 최근 연구가 발견했어요. 알고 계신가? 우리 첫 문장에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면 첫 문장에 연구 결과가 나면 주제 알았죠? 물론 뒤에 역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읽을 거야. 일단 역접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두갈식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셔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구나. 근데 at the same 동시에니까 추가해 주는 거네. 근데 그 새로운 연구 결과가 연구가 하나가 있고 두 가지가 또 있네. 첫 번째, 느릴수록 파괴력은 커진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자원달에 제시한 건데 우리가 그 따뜻해진 온도죠. 기후변화로부터 따뜻해진 온도는 뭐 할 거냐면 태풍을 더 늦출 걸. 미래. 이거는 현재고 두 번째 미래. 미래에는 현재보다 더 느려질 거래. 뭐를 읽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어야 되는 하나의 정보가 있어. 미래에는 느려질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읽어 빨리. 뭐? 파괴력은 더 높아질 거라고. 이거 읽혀? 이거 읽혀? 이렇게 읽어. 알았죠? 천천히 읽어. 알았지? 자, 천천히 하는 게 더 빨라요. 알았지? 자, 가봅시다. 사이클론이 여행을 해. 봐. 계속 똑같은 말. 더 적은 속도로 움직여요. 그것은 아마도 뭐인 것 같지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와일 중심으로 내용은 서로 뭐 될 거니까? 반대 말 올 거니까. 와일 중심으로 내용은 서로 반대될 거니까. 그쵸? 야, 느려진 속도는 좋아 보인다고 알지? 메이스님도 무슨 표현? 통역. 야, 좋아 보이냐? 사실은 반대말 아니다. 나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쁘다.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 깨알같이 한번 봐볼까요? 어떤 거냐면 메이스는 통념, actually는 통념 반박. 그러니까 야 이거 좋아 보이지. 근데 우리 문맥상 뭐라 그랬는데 파괴력은 엄청 올라가요. 이거 bad news. 파괴력은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빈칸에는 부정적인 말, 파괴적이다라는 말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조금 자주 반복되니까 꼭 기억해 둡시다. 빈칸에 들어가면 안 될 거. 그러니까 좋은 것이지 그거의 반대말 해롭다. 그 다음에 반대다. 2번. 서스테이너블이 무슨 뜻이야? 지속 가능한 하지 말고 친환경적인 이라고 읽어요. 알았죠? 계속 가봅시다. 자, 그래서 바람의 속도가 봐요. 바람의 속도가 갑자기 높아진다고 뭐 개소리지가 아니라 여기 잘 봐. within 어디 안에서? 태풍 안에서. 우리가 이제 태풍이 있으면 그 태풍 안에서 속도를 빠르지만 그 전체는 이거 핵심 속도는 전체 자체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태풍 안에서는 속도가 빨라도 이 태풍 자체가 움직이는 이 진행 방향은 느리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분사구문은 계속해서 주절에 대한 설명.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 비를 퍼붓는데요. 비브를 퍼붓는데 링거가 뭐야? 오랫동안 지체한다고. 문맥상 오랫동안 지체하는 게 뭔데? 여기네. 속도가 느리다고.
속도가 느려서 잘 들어. 속도가 느려서 비가 많이 퍼붓는데 하고 싶은 말 뭔데? 아, 그래서 파괴적이구나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됐니? Take together. 자, 그거와 더불어서 두 개의 연구 결과가 이런 두 개의 연구 결과 at the same time 두 개의 연구 결과 계속 같은 말. 자, 기후 변화는 이미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허리케인에 의해서 타이푼에서 해주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이미 뭐야? 이거 파괴력이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파괴력이 올라간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뭐보다 이전에 근데 과학자들 파괴력이 높다 그랬는데 옛날에 생각할 것보다 야, 이거 생각보다 더 파괴적인데? 라고 알게 되었대요. 계속 가봅시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위험을 복합시킨다. 특히 홍수 여기는 비 많이 온다. 홍수. 아니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만 하지? 인용문은 뭐다? 예시다. 그래서 오늘 글의 주제는 뭔지 알겠죠? 첫 문장이야, 첫 문장. 연구 결과가 나오면 글의 주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것도 오지 않는다. 태풍, 늦어지는 태풍으로부터 어떠한 좋은 것도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라고 이 사람이 쭉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일치불일치입니다. 자, 늦어지는 속도의 사이클론은 아마도 강력하지 않을 것이다. 뭔 소리여? 졸라 강력하다는데. 나 틀려. 자, 그 다음에 평균적인 전 세계의 그 온도의 상승은 열대 지역을 조금 더 그쵸. 땅에서 더 빠르게 움직인다가 아니라 천천히 움직인다 했는데 여러분들 자꾸 전면구를 안 읽으라 그러니까 빨라지는 건 태풍 안에서의 바람 속도지 움직임 속도는 느리다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열대 지역에서 사이클론이 발생할 때 그 바람의 속도는 더 위험해집니다. 그쵸? 뭐보다 이게 지금 바람의 속도가 얘보다 더 이거 비교한 게 아니잖아.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쵸? 네. 서로 인과관계지. 뭐보다가 아니라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그쵸? 그러네. 이것도 엄청나게 많아진다라고 했죠. 근데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비도 높아진다. 파괴력이 높아진다. 뭐야? 답 4번. 자, 그 다음에 28번에서 3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단락을 어떻게 잡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첫 단락을 잘 잡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쭉쭉쭉쭉 읽혀요. 그럴 수밖에 없어. 물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좀 한계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잘 한번 보시면 좋고 그럼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에 들어갈 거 주제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가 있지요. 자, 일치불일치가 왜 이렇게 많어? 그렇지. 연습하기 좋지 뭐. 자, 여기 한번 보시면 faced with는 뒤에 문제점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와 마주했을 때니까 문제점인데 자, 근데 우리가 케모테라피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치? 그래서 제가 문제점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faced with 하면은 문제적 상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인가? 단어 몰라도 제 문제점인가? 라고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있다. 많은 환자들은 의아해해요. 궁금해해요. 거기에 더 빈칸한 옵션이 있을지 아닐지 물어보자. 얘들아, 갑자기 반말해서 미안. 네. 우리 비교급 다음에 뭐 나온다고 배워요? 된 나온다고 배우거든. 누구보다 더 좋은 거. 대답해. 누구보다 더 좋은 거? 얘보다 더 좋은 거. 그치? 야, 케모테라피보다 더 좋은 옵션이 있지 않을까? 어떠한 옵션이야? 케모테라피가 어떤 건데? 케모테라피는 어떤 옵션이에요? 자, 그럼 비교급 중심으로 무조건은 아니지만 반대말 나올 수 있는데 케모테라피의 속성을 알아서 그 반대말 찾으면 되거든요. 걔가 어떤 속성이야? 모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읽어봐야지 뭐 어떻게? 자, 그래서 오늘 궁금한 건 케모테라피보다 더 빈칸한 거, 더 좋은 거든, 더 나쁜 거든. 더 모월이니까 더 빈칸한 거. 희망이 있는데 카나비스 잘 봐. 호메오패시야. 케모가 아니라 호메오패시 허벌 서플리먼트. 얘네들이 제거한대. 암을 제거한대. 근데 물어보자. 카나비스랑 케모테라피랑 같은 말이야, 반대말이야? 알아 몰라? 미안한데 난 저거 몰라.
카나비스가 뭔지도 모르겠고 케모테라피도 뭔지 모르겠고 물론 얘는 알아요. 얘는 경희대 기출이라 알아. 물론 얘는 편입 공부하다 보면 무조건 알지. 근데 난 얘가 모르니까 쟤네들 같은 말인지 반대말인지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읽으면 돼. 이건 천하제일 백영식 뽑기 대회가 아니야. 백영식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거 의대 가는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논리적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거라고. 더 읽어봐. 얘가 제거하거든요. 암을 제거한대. 오, 암 제거한대. whilst가 while이죠. 반면에 spare A and B. 환자에게는 뭐를 제거해 주지 않아? spare A, B가 A에게 B를 주다죠. 그래서 잠재적인 unpleasant, unpleasant, 불쾌한 치료를 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암을 치료하면서도 불쾌한 건 안 준대. 와, 준다. 주네. 근데 봐. 이 불쾌한 건 누가 주는 거냐? 다시. 이펙트 오브 불쾌한 건 누가 이건 불쾌한 걸 주는 애들 불쾌한 영향을 누가 줘? 케모랑 라디오 테라피. 나왔다. 케모. 봐봐봐. 케모. 야, 케모는 어때? 더 불쾌한 거 준다 그랬죠. 그러면 대립 잡아볼래? 오늘은 케모와 누구? 카나비스만 쓸게요. 네. 얘는 불쾌한 치료를 주고요. 얘는 불쾌함이 없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대조 잡으셔야 돼. 왜냐면 effect of A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든. A가 가지는 영향력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effect of A는 A의 영향력. 알았죠? 그러니까 케모가 가지고 있는 불쾌한 영향력을 카나비스는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 대조 잡으시면 된다고. 여기서 차분하게 해. 그러면 읽혀. 그러면 잘 봐.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일단 여기 비교급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불쾌한 거, 유쾌한 거, 기분 나쁜 거니까, 기분 좋은 거니까. 그럼 여기 일단 빈칸에는 더 기분 좋은 옵션은 없을까? 조금 더 기분 좋게 하는 건 없을까라고 했는데 솔직히 없어요. 저기서 한 번 더 가봅시다. 거기에는 또한 전망이 있네. 또한 공통 주제 다른 설명. 자, 한번 볼게요. 거기에는 전망이 빈칸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래요. 잘 봐. 당연히 저 어떤 건 당연히 누구랑 반대 속성이겠어요? 케모테라피. 케모테라피의 반대말이, 그쵸? 반대말이 더 뭐하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 뭐보다? 여기 있네. 케모테라피겠죠. 이거 케모테라피가 만들어내는 약보다. 끝났어. 미안. 케모테라피 얘죠. 케모테라피가 뭐냐면 여기 있다. 여러분 만들어낸 거. manufactured. 회사가 만들어낸 거. 그럼 회사가 만들어낸 거 반대말 들어가면 돼. 회사가 만들어낸 것의 반대말. 회사가 만들어낸 것의 반대말은 배타적인 거야? 실용적인 거야? 인공 합성물질에 봐. 여러분 이거 합성물질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사전 찾아봐. 거기 꼭 괄호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인공이야. 인공 합성물질. 인공이 뭔데? 사람이 만들어낸 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의 반대말은 뭔데? 자연스럽단데. 그래서 1번과 4번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선 반대말로 꼭 보이셔야 돼. 선제 분석할 때도. 근데 우리가 회사가 만들어낸 거의 반대말은 인위적인 거야? 자연적인 거야? 회사가 만들어낸 거. 그치? 자연적인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풀이법은 뭐냐면 비교급 중심으로 내용은 반대가 될 수 있다 활용하시면 돼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첫 문단의 핵심은 케모테라피가 지금 불쾌하고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카나비스 얘를 쓰자. 자, 카나비스와 같은 계열에 있는 단어들은 제가 빗금 동그라미로 치환하고 나머지는 케모테라피와 같은 말들은 동그라미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카나비스와 그의 부산품들은 한마디로 변형품들, 예를 들면 카나비스 오일, 얘네들은 훨씬 더 매우 좋아요. 매우 좋아. 누구보다 좋아? 당연히 케모테라피보다 좋아. 여기 봐봐. 케모테라피가 아니네. 대체 케모테라피의 반대말. 자, 트리트먼트 치료죠.
It is not surprising.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다. 이거는 당연하다라는 뜻이죠. 야, 이건 놀랍지가 않다. 당연하다. 뭐냐면 카나비스가 사용되는데 조금 더 유쾌하게 사용되는 거 맞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쾌하지 않다며. 그러니까 첫 문장을 잘 정리하라니까. 그럼 알아서 읽힌다고. 이거 진짜 재밌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약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그쵸? 자, 카나비스에는 THC라고 할게요. THC 얘 같은 말. 얘는 알려져 있죠. 뭐가 없냐면 당연히 부정적인 나쁜 게 없겠죠. 그쵸? 이런 게 없는 속성이고 수십 년 동안 이 에이전트들은 어떤 거냐면 추출된 거죠. 여기서부터 추출된 거, 카나비스로부터 추출된 것들은 아마도 지금 임상적인 운영 목적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그 다음에 속 메스꺼움 이런 거를 관리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계속 같은 말의 반복. 그래서 두 번째 달라. 야, 이게 좋다, 좋아. THC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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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쵸? 그런데 엄마 근데 역점 났어요. 항상 역점 나면 어떻게 선 하나 긋고 생각해. 알았지? 제가 항상 번나면 항상 이런 말을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제 수업 시간에는 항상 선 하나 딱 거놓고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역접됐는지를 생각해. 벗담이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 벗 중심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라고 보시면 야, 이것이 주장하는 카나비스는 뭐냐면 효율성이라는 게 암치료제로서 그렇죠. 여기 지금 암치료제였죠. 아까 암치료. 암치료제로서 케모테라피가 별로 효과가 없고 얘가 효과가 있다 그랬죠. 치료제로서 얘는 증거가 부족하네. 증거가 없대요. 암치료할 때 좋다 그랬는데 그거 구라. 증거 없죠. 한계죠. 한계.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렇게 가자. 오늘의 핵심은 세 번째 단락 읽고 나면 오늘 글 전체 핵심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겠네. 카나비스라는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그렇죠. 카나비스라는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 얘 좋은 건 맞는데 벗 이전에는 효과 있는데요. 암치료 효과가 있는데요. 암치료 효과 있는데요. 근데 그거 증거 없는데요. 됐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비스는 아마도 암의 효과를 안 줘요. 영향을 안 줘요. 최소한 그래 THC는 그래도 도움이 될 수는 있대요. 그래서 참고사항이죠. 아까 카나비스 안에 뭐가 있어요? THC는 그래도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 그쵸? 얘는 예외고. 근데 카나비스는 아니야. 그런데 호메오패티 이게 동종요법이거든요. 같은 병은 이병 똑같은 병으로 치료한다. 감기는 감기로 낫게 한다. 이건데 여러분들아 그래서 요런데 첫 문장 잘 보는 게 좋아요. 여기 있네. 호메오패티 동종요법. 야, 이 그러나 동종요법은 이야기가 달라. 또 벗 나왔네. 벗. 그래서 스토리 디퍼런트라면 프롬이죠. 다른 이야기가 있네. 누구랑 다른 이야기? 카나비스. 카나비스랑 완전 다른 얘기다. 그럼 카나비스랑 완전 다른 이야기가 누구냐면 호메오. 자, 호메오는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 호메오는 보여지거든요. 어떠한 효과를 준 적이 없어. 플라시보를 넘어서서 효과가 없대. 한마디로 플라시보만 있단 소리거든. 제가 비혼들을 나수로 읽으라 그러거든요. 무조건 다 그렇게 되지 않지만 봐. 부정어. 딱 플라시보 효과만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중심적인 타레트, 교리, 핵심들은 완벽하게 뭐랑 맞지 않아요? 물리학과 맞지도 않고 이거 진짜 완전 구라라고 밝혀졌어. 이건 구라라고 밝혀졌어. 그런데 호메오테라피는 진짜 여전히 얘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봐. 얘는 증거가 없으니까 얘도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똑같은 말 했거든요. 근데 얘는 여전히 인기가 있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르다 했으니까 얘는 여전히 인기가 없어요 라고 하시면 되겠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while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그들 스스로가 생물학적으로 inert 내 그 자맹성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위험들이 있다. 환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이점은 뭐냐면 얘네들도 똑같이 아까 누구랑 대조되는 애들이었냐면 걔네들과 대조되는 거였죠. 화학 성분에 있는 치료법이랑 대조되는 애들이었고 그렇게 또 구분해 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좀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우리 케모테라피가 아닌 친구들을 비교해 주고 있죠. 그쵸? 그리고 케모테라피가 아닌 친구들은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했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누구랑 카나비스랑 그쵸? 그리고 또 누구랑 호메오테라피랑 얘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얘는 차이점은 뭐냐면 얘네 중에서도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똑같이 효과가 없는 건 밝혀졌지만 얘는 인기가 없지만 그쵸? 얘는 인기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문제라고 됐지? 네. 자, 그래서 오늘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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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메오 봐. 주제는 소재야. 항상 주제는 소재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오늘 소재는 뭔데? 케모테라피가 아닌 애들이잖아요. 그쵸? 케모테라피가 아닌 애들 얘네 소개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암 치료제로서 호메오테라피, 호모패티. 여러분 얘만 말해주는 건 너무나 지엽적이지. 그리고 역시 그 논리로 카나비스 얘도 너무나 지엽적이. 땡, 안 돼. 그 전체를 포괄해야 돼요. 주제는. 봐, 이 대체의학이거든요. 대체의학. 다른 걸로 쓰는 거. 그럼 봐, 쟤네가 문맥상 얘를 가리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인기 있어진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지. 왜 인기 있었는지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퍼니셔스, 해로운 여기네 미스, 통념들 잘못 알고 있는 사실. 그렇죠. 봐. 지금까지 요거 있잖아요. 얘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통념. 근데 사실 그거 보니까 다 구라더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비스는 어떤 거냐면 이런 그 메스꺼움을 억압화시키는 카나비스는요 도움이 된대요. 아니죠. 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다 그랬죠. 그쵸? THC가 그나마 도움이 된다 그랬죠. 자, 암 환자들은 취약해져 버리면 낫쥐가 뭐냐면 이제 날조된 아까 나왔던 fabricated, invented 요거의 정보들에 취약합니다. 어떤 거냐면 얘네들 호모테피가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 치료할 수 있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날조된 거 그렇죠? 여기서 여전히 인기가 있는 걸 보아하니 이 환자들은 저걸 아직도 믿는다 이거죠. 자, 호모테페는 뭐냐면 효과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경험으로 알았어요. 이거 다 구라라는 걸 알았어요. 네. 호모파식은 그 동종요법 약들은요 아마도 케모와 함께 섭취됐을 때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케모와 라디오 테라피는 호모패스의 반대말이었잖아요. 그쵸?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서로 반대말로 읽었잖아. 나만 그렇게 읽은 거 아니잖아. 그치? 얘네 둘이 반대말이잖아. 그치? 여기서 보시면 내가 잘못 그렇죠. 네, 여기죠. 이전 페이지. 그래서 여기서 반대말로 읽었잖아. 얘네들은 서로 반대잖아. 반대잖아 이렇게. 그치? 자, 그러니까 틀렸네. 답은 2번 해주시면 됩니다. 31번에서 3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글의 주제고요. 대부분 이제 편입에서 밑줄 단어는 독해니까 저는 독해에서 밑줄 단어는 그래도 독해력을 물어보는 거니까 문맥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이제 진짜 사전적인 의미를 많이 물어보더라. 물어볼게요. 스프롤팅이 뭐야? 과시하다죠.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과시하다, 디스플레이 바로 해주셔도 상관없고 딱 찍어놓은 다음에 검토만 하시면 돼요. 문맥상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거이니까 한번 더 가보도록 하죠. 자, 프린세스 다이애나가 있거든요. 그 와일즈의 공주래요. 이 사람은 어떤 걸로 남아있냐면 가장 스타일리시한 옷 잘 입는 귀족 중에 하나였대요. 역사상. 그리고 로얄 패션이래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은 뭘 만들었냐? 그녀 스스로가 뭐냐면 패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오늘 사람 2명 나왔네요. 그쵸? 사람이 2명 나왔네. 그쵸? 다이애나랑. 그래서 제가 이거
구분할게요. D랑 M을. D가 나오면 무조건 문맥상 동의어로 동그라미로 치환할 거고, 그 다음에 M이 나오면은 빗근 동그라미로 치환할게요. 자, 계속 봅시다. 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주목할 수밖에 없다. 아, 얘네들이 스타일이 엄청 유사하대요. 둘 다 패션 잘 입거든요. 그렇죠? 얘도 패션 잘 입어, 얘도 패션 잘 입어. 근데 둘 다 유사하대. 가볼까? 정말로니까 똑같은 말 나와야 돼요. 얘는 paid tribute, 찬사를 보냈어. 누가? M이라는 애가 누구한테? 그녀의 late는 뭐야? 늦은 하지 말고 고인이 된 고인이 된 법상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 뭐 새엄마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새엄마가 누군데 얘네들의 관계가 완전 남남이 아니네. 그쵸? 서로 연결돼 있는 인물이었네요. 그쵸? 그래서 다이애나를 존경했대요. 그쵸? 얘가 먼저 있으신 분이고 어머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딸인 거죠. 배다른 딸, 배다른 딸이 아니죠. 뭔 소리야? 얘가 이제 내가 낳지 않은 딸인가 보죠. 그래서 뭐를 통해서 흠이 없는 스타일을 통해서 그쵸?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얘가 누구였는데? 메간이었죠. 여기 M. 자, M이란 친구는 정말 등장했습니다. 뭐를 가지고? 웨딩에서. 뭐냐면 이 사람 다이애나의 웨딩에서 등장을 했어요. 여기에서. 스포팅이 뭐냐면 뽐내답니다. 뭘 뽐내냐면 파란색과 하얀색에 프린트된 인쇄된 뭔가 딱 자국이 찍힌 그 옷을 입고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에코가 뭐냐면 반영하다. 뭘 반영했다? 여기 이 사람 누구였네? 웨일스의 공주 누구였는데? 맨 첫 번째 다이애나. 얘를 딱 따라했대. 반영했다는 말은 뭐야? 여기는 있는데 유사해요. 그렇지, 유사해요. 오늘 주제가 뭔지 알겠죠? 옷 진짜 비슷하게 입었네 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웨일스 어떤 뭐냐면 비슷한 옷을 입었어요. 비슷한 옷을 입었어요. 똑같네. 블루 앤 화이트.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옷 유사하네. 그 다음에 해볼게요. 야, 이거 첫 번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두 번째도 있다. 한마디로 처음이 아니다라는 건, 이게 처음이 아니다라는 건 또 다른 사례가 있다라는 건 이게 열거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여기 보자마자 이게 사례 1이었고 여기서 이제 사례 2 열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한마디로 오늘 공통 주제가 뭔데? 이 사람 둘은 패션이 비슷해요 라는 사례를 몇 가지로, 두 가지 사례로 설명해 주는 것 맞나요? 그렇지. 자, 얘네들은 채널도 연결돼 있어요. 자, 얘는 채널도 연결했는데 사람들의 공주. 제가 항상 내용을 연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내용은 자리가 결정한다거든요. 잘 봐. 내용은 자리가 결정한다는 게 뭐냐면, 잘 보자. 영어는 스페인어보다 어려워요. 영어는 스페인어보다 어려워요. 됐지? 자, 나카무라 씨가 쓰는 언어는 스페인어보다 어려워요. 문맥상 나카무라 씨가 쓰는 언어는 뭐다? 영어지. 이것도 똑같아. 지금 하나의 주제, 하나의 논리로 이어지거든요.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인데? M과 D의 관계잖아요. 자, 그러면 문맥상 M은 누구랑 어떤 공주랑 연결돼야 돼? 그렇지. 다이애나 공주랑 연결돼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People's Princess. 저 다이애나가 국민들의 여왕인지 몰랐는데 알바야. 그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의 주제, 하나의 논리. 오케이? 자, 그리고 연결돼 있다는 뭔데? 서로 옷이 유사해요. 자, 그래서 진짜 약간 핑크색인데 약간 빛 바랜 핑크인 거죠. 얘는 입었네요. 이 옷을. 그쵸? 얘가 입었습니다. 이거 입었고 그 다음에 다이애나도 똑같은 거 입었다. 유사하네. 됐죠? 주제 뭔데? 둘은 패션이 유사하다. 패션. 오늘 주제는 뭐라고? 소재. 오늘 무조건 뭐 있어야 돼? 소재, 스타일.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오늘 소재 스타일만이야? 등장인물 2명 있어야지. 2명 없으면 어떻게? 그리고 얘네들은 뭐하다? 닮았다. 3번. 지문 안에 있는 정보를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니까 문맥을 본다 하더라도 스포팅이 뽐내다 라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의상을 뽐낸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33번 한번 볼게요. 자, M이라는 친구는 아마도 원해요. 따르는 걸. 뭐냐면 footstep. 다이애나를 따라가고 싶은데 틀렸어. 뭐가?
모든 분야가 아니라 패션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쵸? 요거는 이게 맨 마지막 단락에 있었죠. 예시로. 자, 얘는 disciple 수하생이다. 한마디로 제자다. 이 사람의 제자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 않나요? 그쵸?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잠깐만. 아, 그렇죠. 아, 두 번째 예시. 아,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예시. 얘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옷을 입고 얘도 옷을 입었는데 얘네들 옷을 만든 사람끼리의 관계를 말한 적이 없어서 그렇죠. 옷은 유사하다 그랬지만 얘네들이 관계를 말한 적은 없으니까 옷을 만든 사람끼리의 관계를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프린세스 다이애나 그렇죠. D 공주는 동그라미 공주는 자 그래서 패션인데 근데 그 삶은 흠이 없는 삶을 산 게 아니라 흠이 없는 패션이었죠. 아까도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전히 사랑받아요. 자, 내가 그 계모라 해야 돼? 새엄마는 누군데? 아니, 문맥상 다이애나야, 저 사람이. 다이애나는 여전히 사랑받아요. 그쵸? 여러분들 문맥상 이 다이애나랑 같은 말로 잡을 수만 있다면, 그쵸? 계속 다이애나라는 말을 계속 말을 현란하게 바꿔 쓰고 있거든요. 다이애나라는 말을. 자, 그래서 mother-in-law. 그 다음에 여기 people's princess.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이어서 연결해서 왔다면 답은 무조건 요거죠. 스틸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봐요. 그녀가 그들과 함께 있진 않지만 이거 왜 나왔어? 여러분 아까 나왔던 거 레이트 늦은하지 말고 고인이 된 알았지? 답은 4번 34번에서 35번 한번 볼게요. 트루만은 하나의 명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명함, 사인. 뭐냐면 우리 그 사인 아니고 우리 영어에서 사인 아우토그래프잖아요. 그쵸? 명패를 가지고 있어. 각인된 거. The box stop here. 이거 진짜 유명한 단어니까 그냥 외워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예요. 알았죠? box가 저기서 책임이에요, 책임. 자, 책임인 내가 진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 이것은 아마도 뭘 보여줄 거였냐면 요거래. 그는 패스. 한마디로 책임을 누구한테 패스 넘기지 않는다.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래 이건 알려주네. 받아들입니다. 개인적인 책임을 내가 다 가진다. 그렇죠. 모든 책임은 나한테 멈춘다. 네, 그래요. 네. 트루만은 그 구절을 만들어내진 않았어. 그 말을 트루만이 만든 거 아니고 그 트루만도 있는 말을 갖다 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올도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 거의 그런 대로 많이 해석하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들리지 않았을걸? 만약에 이거 if 가정법 도치죠. 만약에 그가 이걸 채택하지 않았다면 한마디로 문맥상 데스크에다가 갖다 쓰지 않았다면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야. 그쵸? 이거 어디서든 들리지 않았다라는 건 유명해지지 않았다라는 말로 읽을게요. 그쵸?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트루만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보셔도 되겠죠. 미국 대통령.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봅시다. 자, 또 다른 인물 나왔네요. 그러니까 인물이 나오면 구분 잘해줍시다. 자,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그 지구에 있는 그 정치인이겠죠. 트루만의 친구랍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것과 유사한 명함을 받대요. 명패. 구절 잘 들어. 이것과 하니까 또 안 읽히지.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뭔데? 그럼 이것과 유사한 명패니까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거 힌트는 뭐예요? 사인이겠죠. 사인끼리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인이 뭔데? 앞에 있는 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 사인, 이시 가리키는 건 요건가 보다. 이것은 책임은 내가 진다. 와 유사한 거를 발견했다는 거죠. 누가? 친구가 이렇게 발견했다라고 봅시다. 트루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건 요거죠. 그쵸? 트루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리고 이 사람, 트루만의 친구가 아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와 같은 명함을 본 거죠. 아니면 명패라든지. 그쵸? 자, 뭘 방문하면서 여기를 방문하면서 딱 봤대요. 그런 생각했죠. 거침없이 말하는 트루만에게는 야, 이게 매력적이다. 한마디로 지금 뭘 봤거든요. 그게 뭔지 몰라. 그치? 그걸 설명해 주겠지. 근데 이게 트루만에 딱 맞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복사본을 딱 배열을 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에 딱 있었는데 on and off 뜻이 뭐야? 때때로. 그래서 그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는 그래서 설명해 주나 봐요. 이 사인이 뭔지. 그 얘가 뭔지 설명해 줄게요. 그게 뭐냐? 이것은 I'm from Missouri. 뭐 어쩌라고. 이거는 약어래요. 약식 형태를 뭐 I'm from Missouri, show me래요. 뭐 어쩌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미주리여서 뭔 개소리야.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뭐다?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은 show me state라고 한 사람들은 트루만을 포함한 사람들은 트루만도 여기 출신인가 보죠. 그리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얘 친구 트루만의 친구 이 사람도 미주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트루만도 거기 출신인데 걔네들은 의심한대요. 하고 싶은 말 뭔데? 의심한대요. 트루만 의심쟁이래요. 네, 됐지? 자, 오늘 글의 주제는 뭐다? 소재다. 소재 없으면 안 돼. 오늘 누구 이야기인데? 트루만 플러스 그 명패. 근데 이거 말고 이건 첫 단락에서 그냥 끝난 거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사고 만돼. 그거와 비슷한 이거 Box stops here. 이거와 비슷한 명패. I'm from Missouri. 그거 설명해 주는 거잖아. 이거 설명해 주는 거잖아. 이거 있어야지. 그치? 저거 없으면 어떡해. 대통령 트루만 소재 알았지? 답은 3번. 자, 35번. 대통령 헨리 트루먼은 선물을 자랑스럽게 여겼대요. 얘에서 보내진 선물을 prized, 자랑스럽게 여겼다. 간접적으로는 추론할 수 있거든요. 선물을 매력적이라고 친구가 보냈지 아까. 매력적이라 생각해서. 그리고 책상에다 두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자랑스럽게 여긴 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직접적 언급이 없다면 일단 세모. 자, 그 다음에 책상에 있는 그런 명함들은 아마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대통령은 아마도 책임을 남들에게 옮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단락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쇼미 이거는 예를 들면 트루먼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쵸?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다는 거죠. 그게 맨 마지막 문장에 뭐? 의심한다. 스카펙스 회의론적이다. The box starts here는 뭐냐면 알려졌다. 미주리 때 알려졌다. 아니죠. 우리 예시가 지금 구절이 두 개로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과 구분해 주잖아요. Box stops here. 책임은 내가 진다. 한글로 쓸게요. 나는 미주리 사람이다. 이건 영어로 쓸게요. 완전 파치네. 그치? 근데 우리가 I'm from Missouri 이 말이 유명해진 거는 친구 덕분이죠. 책임이 유명해진 건 그냥 트루먼이 선택한 거고. 그쵸? 미주리 때문에 유명해진 건 이거 그냥 두 가지의 구절을 섞어 쓴 거네. 알았지? 이걸 저는 범주류라 그래요. 섞어 쓰면 안 돼. 4번. 자, 그 다음에 36번, 37번, 38번, 40번 볼 건데 저희가 38번, 40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36번, 37번까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법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밑줄 문장의 의미의 풀이법은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문장 자체의 의미를 꼭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온전히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뭐를 고려해 주셔야 되냐면 문맥을 고려해 주셔야 돼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수백 년간 베이징의 unassuming, 한마디로 눈에 띄지 않는 겸손한 후통이라는 내 이웃들이 그 도시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들 중 하나였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베이징의 후통이다. 자, 반면에 유럽 사람들 비교 대조를 해주면서 당연히 우리가 비교 대조 해줄 때는 어떨 때 써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비교 대조를 쓸 때는 그냥 순순히 A랑 B가 50대 50으로 중요해서도 있을 수도 있지만 비교 대조는 어떨 때 써요? 항상 비교를 통해서 어느 하나를 강조할 때겠죠. 지금도 당연히 유럽이 왜 나왔겠어요? 유럽과 중국의 비교 대조가 아니라 유럽과의 비교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후통 앞에 나왔던 후통 맞겠죠? 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치? 잘 봐. 자, 유럽 반대되는 유럽 애들은 웨얼 에즈 때문에 반대인 건 알겠죠? 유럽 애들은 더 커져요. 집이 수직으로 더 커져. 여러분, 수직의 반대말은 뭐야? 수평. 봐. 예측하면서 바로 읽을 수 있죠. 야, 유럽 집은 더 커지거든. 수직으로 쭉쭉 뻗어 올라가거든. 그리고 더 커져. 지역 경제가 팽창하면서. 그런데 반면에 중국에 있는 집들은 뭐 해야 돼? 수평으로. 여기네. 퍼져요, 퍼져. 근데 로우 레이즈. 높지는 않고 옆으로 퍼져. 그렇지? 그리고 좁은 폭이래요. 그래서 이제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통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주는 거 알겠죠? 후통. 중국의 가장 큰 집들의 특징인데 베이징의 특징이죠. 베이징. 근데 얘가 뭐냐면 큰 게 아니라 퍼져 있다라고 이렇게 퍼져 있어. 이라는 특징으로 설명해 주네요. 잘 정리하고 꼼꼼하게 잘 정리하고 첫 세 문장 계속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생각과 일치해서 지어진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공간들은 뭐 하냐면 외부로 간다. 뭐가 아니라 그때 아까 그랬잖아요.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진다고. 봐. 위로라기보다 외부로 쭉쭉 퍼져나. 스프롤링 퍼져나갔다고. 그런 것과 지어진 이 이웃들은 요거에 남아있네요. 그래서 put it이 뭔 뜻이냐면 이거 두다 아니야. 말하다야 say. 자,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뭐냐면 connected to energy.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지구랑 이어지려고. 지구와 연결. 이거 강조하려고 쓴 거래. 이거 강조하려고. 그래서 우리 도시 계획에서의 이러한 접근은 진짜 쉬워요. 유지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제가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을 땐 좋았어. 그런데 이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후통은 넘버드 되었다. 자, 그러면 일단 문맥으로 갑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넘버드 됐다라는 동사 표현을 몰라요? 쫄지 마. 아니, 이런 명시적 단서가 있는데 뭐하러 쪼냐고. 그치? 자, 벗 중심으로 완벽하게 반대되는 건 후통에 대한 거네요. 후통. 그치?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이란 거에 대해서 후통에 대해서 벗 중심으로 이렇게 되네요. 후통. 그래서 벗 이전에는 뭐였어요? 경제 고립. 그래서 경제가 고립되어 있을 때, 근데 벗 다음에는 경제가 뭐 했을 때? 성장할 때. 얘는 뭐 하대? 유지하기 쉬웠대. 유지하기 쉬웠대. 됐네. 반대말 저거 뭐 나오면 돼? 후통의 날은 넘버드 됐다. 유지 어렵다. 이렇게 풀면 되죠. 넘버드 모르면 쫄지 말고. 쫄리면 조금 더 봐봐. 아까 했던 거 기억나? faced with 다음에 뭐 나온다? 문제적. 그래서 문제적. 그래서 imperative repurpose. 그래서 내부 도시 땅에 대한 상업적인 이런 명령애들 마주하게 돼서. 한마디로 얘네들은 경제가 고립돼야 좋은데 경제를 자꾸 뭐 하라 그래? 이거 상업적으로 자꾸 하라 그러니까 얘네한테 문제겠네. 그쵸? 그래서 이 당국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전통적인 집을 뭐 했다? 파괴하기 시작했다. 파괴했다. 그리고 문맥을 보더라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파악했는데 파괴되네. 완벽하게 더 확신을 더하는 거죠. 그 결과 베이직 올림픽 게임 그 시대에 virtually 거의 모든 자본주의의 그런 자본의 전염적인 이런 것들이 이웃들은 뭐냐면 불도저 알죠? 싹 다 밀렸대요. 불도저 됐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사구문은 주절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우리 문제 여기서도 물어보죠. 문제에서도 물어봅니다. 그 도시가 밀렸습니다. 도시가 파괴됐죠. 또 뭐냐면 오직 개별적인 섬들이죠. 후통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 도시가 얘네들이 개별적인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 한마디로 유지가 된다는데 걔네들 마을이 흩어져 사람들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마을이 파괴됐다.
자, 밑줄 A의 밑줄은 뭐냐면 그렇죠. 후통이 on the verge of가 뭐뭐의 위기에 처해 있다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1번. 37번 볼게요. 사람들이 아이슬란드라고 표현한 이유 여기 있죠. 아일랜드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이거죠. 얘네들이 파괴됐으니까. 한번 봅시다. 정부에게 감사하려고 아니야 이거 지금 정부한테 지금 후통을 파괴한 거니까 글의 흐름상 정부는 비판의 대상이죠. 자,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 지역은 후통은 뭐다 바다가 된 게 아니라 막 이게 지금 바다가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가 됐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싹 다 밀려버렸으니까 바다가 왜 나와요, 그렇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후통이 도시화가 아니라 도시화 때문에 파괴됐다는 문제점을 알려주는 거지. 그치? 사라지게 됐다. 사실을 강조하려고 그래 아주 극소수만의 후통만 살아남았다. 거의 사라졌다. 그죠? 답은 4번. 요거는 그냥 거의 편파 판정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단어 표현 중요한 거는 요것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at once disposal. at once disposal. 이게 마음대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하다. 이게 편파 판정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 길은 엄청나게 엄청 어렵지는 또 않고 그래서 이건 굳이 제가 해설 우선순위에 좀 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왜냐면 문제도 어떻게 읽히냐면은 대부분 하나의 주제만 잡히면 보세요. 지금 물론 앞에서 잡혔다는 전제만 있다고 하면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편파 판정이기 때문에 야 여기에서는 너가 어떤 거 even handed 공정한 거 아니죠. 지금 이제 편파 판정이고 이거는 이제 이건 알아두셔도 되겠네. All else being equal 이게 모든 것이 동등하다면 이라는 분사구문의 관용 표현이죠. 모든 것이 동등하다면 너는 빈칸이래. 여기 봐. In other words 다시 말했어. 여기서 보면 on level 평평하지 않다. 한마디로 불공평한 거. 불공평. 다 풀려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불공평한 상태다. 평평하지 않다. 그래서 핸디캡트 됐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 이거 왜 말했어요? 마지막 단락 이거 말했어요? 불공평한 거. 그래서 우리 솔직히 그냥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다 풀리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서 해설의 우선순위를 뺀 거니까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시간 관계상 다 해보면 좋은데 조금 많이 촉박하게 대충 하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카나비스 요즘은 이런 거 여러분들 조금 천천히 글의 단어를 모르더라도 천천히 한번 보는 거 그리고 우리 옷에서도 People's Princess 여기 있었잖아요. 31번 33번 여기 있는 요것도 추론해 가면서 읽은 거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전국 모의고사 있는 날이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해설 강의가 없고 잘 보시고 차분하게 배운 거 다 써먹고 온다는 이 마인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니까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시험에서 항상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뭘 얻어오셨으면 좋겠냐? 단 하나. 내가 배운 대로만 풀어보자. 여러분들 각 교수님한테 배우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걸 배운 대로 풀자. 다 풀자가 아니라 세 주문 정도 못 풀어도 좋으니까 배운 대로 적용해서 이게 되네 라고 스스로 납득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공부에 더 확신이 생기니까 다 맞추자라기보다 배운 대로 풀자. 그래서 맞추자. 배운 대로 풀어서 맞추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